벗어야지. 웬만하면 벗으시고 이쪽 뒤 이쪽에서 아니 위원장님 웃지 말고. 담원장님하고 한분 이쪽으로 한분 이쪽으로 옆에서 아니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 의원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영업자를 빙자한 작업대출 사건으로 74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31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구매 당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라고 속여 빌린 11억 원의 사업자 주담대 토대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현재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일반 가계 주담대와 달리 월 이자만 먼저 갚으면 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 사업자주 담대는 자영업자들의 사업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등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대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LTV, DSR 상한선이 없고 대출 한도도 일반 주담대보다 높은 것이 특징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방식이며 자영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사업을 유지 또는 성장시키는 마지막 생명물이기도 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주담대를 허위 신청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소중한 생명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000에서 2천만 원 대출받기도 너무 힘들어서 사채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평범한 자영업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1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양문석 후보가 당시 여당의 정치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편법을 넘어 사기성이 짙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에 따른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자영업자 사업자금 용도 증빙을 허위로 기재하여 거액의 대출을 남겼다는 의혹이 있으며 양문석 후보는 금융기관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몫을 가로챈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양 후보가 부동산을 구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월 16일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을 시점으로 양문석 후보는 당시 힘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당의 방침마저 어겨가며 편법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을 가로챈 사기성 대출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만큼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사기성 대출에 분노하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 대표하여 오늘 자영업 대표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자 총연합회 민상원 대표님,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님,
관철동 상인회 강한식 회장님, 한국 반연구 회장사 중앙회 윤희량 회장님, 심우진 부회장님, 정미우 자문위원님, 성영희 자문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업계에 피 끓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 민성환 대표님이십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대표 민상원입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외식업만 4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대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정부의 막무가내 영업 제한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에서 빚을 막고 또 빚을 막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대출조차 받지 못해 일수업과 심지어 불법 대법까지 손을 대며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소상공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지만 거대하게 쌓아버린 빚더미는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때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빙자해서 비교적 대출이 쉬운 새마을금고의 허점을 이용해 무려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장만해 현재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막혀서 제1금융권 꿈도 꾸지 못하고 고금리의 캐피탈, 일수 사채까지 넘어가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덕에 10억이 넘는 대출금을 손쉽게 대출받고 그 이후에 해외 연수까지 다녀오며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야 한다는 7기 어린 대학생의 말 한마디에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온갖 편법과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된다고 나서고 있습니까? 양문석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하루속히 후보 자리를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진 죄를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다시 들어온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1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불법과 편법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불법을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 2천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캐피탈 회사 그리고 제2금융권 수도 없이 쫓아다녀도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면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밝혀서 우리 자영업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재산 증식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줄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의 희생양으로 우리 자영업자는 영업 제한을 당했고, 당시 정부의 총리는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을 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할 영업 제한 손실 보상도 소급 적용을 제외하여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보상이 아닌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가계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을 도저히 감당 못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안산갑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대학생 딸의 명의로 자영업자라면 꿈도 꾸지 못할 11억 원이라는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치밀하게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11억 원 대출을 받은 양문석의 딸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면서 부모 잘 만난 복 누려야 한다며 글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이것이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일이 아니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비과학적이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7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시의 참담함과 분노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여 명의 개인 사업자가 총 1,110여조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 대출이 한계에 다다라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참한 현실에 양문석은 사기 대출로 기름을 끼얹고야 마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꾼 같은 양문석 후보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참으로 비참한 심정을 느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의 총 대출 잔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여서 이번 사태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는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자격 미달인 인물을 공천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한석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투기꾼 후보를 즉시 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우롱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